네, 어르신들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기사를 새롭게 작성해 드릴게요. 친근하고 희망을 드리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 50년 넘게 환자분들 곁을 지켜온 88세 의사 박진수입니다. 제 손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이지만 식사 후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 때문에 안타깝게 건강을 잃거나 심지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어제도 식사 후 딱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늘 남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 후 30분 동안 이것만은 절대 피해야 하는 이유와 건강하고 활기차게 100세까지 사실 수 있는 소중한 비결을 제 50년 경험을 담아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식사 후 습관 하나로 건강했던 70대 어르신 세 분이 갑자기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만 아셨더라면 지금도 가족들과 웃음꽃을 피우고 계셨을 텐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 간단한 건강 상식을 몰라 위험에 처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르신들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아니 이 글을 끝까지 꼭 읽어보세요.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 10년, 아니 그 이상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 정보는 꼭 아셔야 하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생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의 피가 소화를 돕기 위해 위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되지요. 이때 잘못된 행동 하나가 예기치 못한 불행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셨던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난 명절 맛있는 음식을 잔뜩 드시고는 아이고 배부르다, 이제 목욕이나 해야지 하시며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채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지요. 제 진료 기록에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시던 박철민 할아버지도 식사 후 바로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셨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딱 30분, 아니 잠시만 참거나 다른 행동을 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무도 밥 먹고 바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진작 알려주지 않았나요? 뒤늦게 후회하며 눈물 흘리시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한 사람으로서 제 가슴은 미어집니다. 더 많은 분께 미리 알려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50년 의사 생활 동안 얻은 가장 값진 지혜를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어르신 본인의 생명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5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기록한 생명 수첩요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기에는 식사 후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행동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방금 맛있는 식사를 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3가지만 피해도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이 훨씬 건강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첫째, 식사 직후 바로 눕는 행동입니다. 밥 먹고
잠깐 눕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구미에 사셨던 이순옥 할머니도 평생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늘 식사 후에는 눕는 것이 습관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드시고 평소처럼 누우셨다가 갑자기 숨을 쉬기 어려워졌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빨리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위산이 역류하여 폐로 넘어가 심각한 폐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서울아산병원 김준호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위에 있던 음식물이나 위산이 식도를 타고 목구멍으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속쓰림을 넘어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반복되면 만성 폐질환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위의 기능이 약해져 이런 역류 현상이 더 잘 일어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누운 자세에서는 음식물이나 위산이 기도로 잘못 넘어갈 가능성이 커져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서서히 앉아있을 때보다 3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폐렴은 노년층에게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 직후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샤워하는 것입니다. 밥 먹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피로도 풀리고 좋지 않나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순천에 사시는 박대현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 바로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욕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아드님이 일찍 발견했지만 뇌경색 진단을 받고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심장 전문의 정진우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미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이 피부의 혈관을 확장시켜 피부 쪽으로도 혈액이 대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심장과 뇌로 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후 즉시 뜨거운 목욕을 할 경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이 평소보다 2.8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셋째, 식사 직후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먹었으니 살 안 찌려면 바로 운동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서울에 사시는 최강식 할아버지는 건강관리를 위해 늘 점심 식사 후 바로 뒷산에 오르셨습니다. 30년 넘게 해오던 습관이었지만 어느 날 산 중턱에서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함께 등산하던 친구들의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은 건지셨지만 심장 기능의 30%를 영구적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심장 전문의 이지혜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30분 이내에 힘든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집중되어 있는데 운동까지 하려면 근육에도 많은 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은 두 곳 모두에 피를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등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뇌출혈이나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사 후 이런 위험한 행동들을 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높아졌다가 떨어지면서 심장과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복통, 설사,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져 발생하는 허혈성 발작입니다. 이는 짧게는 몇 분간의 어지럼증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심하면 평생 지속되는 마비나 장애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식사 후 30분은 휴식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편안히 앉아서 쉬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잠시 후에는 식사 후에 꼭 해야 할 건강한 습관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식사 후 피해야 할 위험한 행동들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식사 후 꼭 실천해야 할 건강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바른 자세로 앉아있기입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 동안은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위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원활하게 소화 운동을 할 수 있고 위산 역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복순 할머니는 평생 소화불량과 속쓰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30분 동안 꼿꼿하게 앉아있는 습관을 들인 후 10년 넘게 소화제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서는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고 딱 30분만 앉아 있었을 뿐인데 속이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 이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는지 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 천천히 마시기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약 10분 정도 지났을 때 미지근한 물 한 컵, 약 150cc, 200ml를 천천히 마시는 것은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은 오히려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안성진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속쓰림으로 고생하셨는데 식후 10분 뒤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속쓰림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 한 잔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 이제는 밥 먹고 30분 기다렸다가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게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됐어.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가벼운 대화 나누기입니다. 식사 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소화에도 좋습니다. 웃으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기관이 편안하게 움직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최은경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식사 후에는 꼭 15분 정도 그날 있었던 재미있는 일이나 서로에게 감사한 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작은 습관 덕분에 두 분 모두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부부 사이도 더욱 돈독해졌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밥 먹고 각자 TV만 봤는데 이제는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이게 우리 부부의 건강 비결이자 행복 비결이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30분 후 천천히 걷기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30분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이 혈당 조절과 소화 촉진에 매우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거나 힘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편안하게 산책하듯이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재현 할아버지는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꼭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천천히 도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수년간 복용하던 당뇨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체중도 힐기나 감량하는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후 30분 지나서 걸으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어떤 약보다 낫더라고. 몸이 가뿐해지고 혈당 수치도 안정됐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이 4가지 습관만 꾸준히 지키셔도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식사 후 해야 할 좋은 습관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더 많은 건강 비결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식사량과 음식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가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50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식사 후에 유난히 졸음이 쏟아지거나 피로감을 심하게 느낀다면 이것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많은 양을 드시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되고 몸 전체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졸음이 심하게 오는 것은 과식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장태환 할아버지는 평생 밥심으로 산다며 식사 때마다 밥을 고봉으로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 후 극심한 졸음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과식으로 인해 위장이 과도하게 늘어나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사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찾은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르신 본인의 손바닥 크기만큼의 밥과 반찬을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젓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음식 하나하나를 최소 5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세요. 이렇게 천천히 드시다 보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됩니다. 배가 80% 정도 찼다고 느껴질 때 수저를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멈추는 것이 건강에는 가장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식탁에 꼭 있어야 할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채소와 과일은 매 끼니 식사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도록 노력하세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둘째, 생선, 두부, 콩, 계란, 살코기 등 양질의 단백질 음식을 몇 끼 조금씩이라도 챙겨 드세요.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합니다. 셋째, 흰쌀밥보다는 현미, 보리, 귀리 등이 섞인 잡곡밥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훨씬 좋습니다. 특히 식사 후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면 따뜻한 생강차나 보리차를 식후 30분 뒤에 천천히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는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식후 보리차를 꾸준히 마시면서부터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려야겠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후에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약물의 흡수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30분 전에 드시거나 아니면 식사를 마치고 최소 2시간이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약효를 제대로 보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약마다 복용법이 다르니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배종현 할아버지는 식사 직후에 혈압약을 드셨다가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약 먹는 시간 하나를 지키지 못해 큰 불행을 겪으신 거죠. 약 복용 시간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더 많은 건강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식사 시간이 건강을 해치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활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식사 후에는 휴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랜 의사 생활을 통해 식후 휴식의 황금 시간을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30분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첫 30분은 우리 몸이 온전히 소화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휴식 방법은 편안한 의자에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 심호흡을 하거나 조용히 담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절대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거나 눕지 마세요.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위와 장이 제 위치에서 원활하게 연동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신현우 할아버지는 40년간 식사 후에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결국 만성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죠. 하지만 식사 후 30분 동안 의자에 바르게 앉아있는 습관을 들인 후 약 없이도 속 편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가져온 놀라운 결과죠. 자, 그럼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것은 천천히 걷기 말입니다. 공원을 산책하듯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나광식 할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식사 후 30분 뒤 매일 15분씩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10년 넘게 복용하던 당뇨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이제는 밥 먹고 걷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 걷고 나면 속도 편하고 기분도 상쾌해진다니까. 라며 걷기 예찬론자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식사 후 바로 걷는 것이 아니라 30분 정도 쉬고 나서 걷는 것입니다. 이 시간차를 꼭 지켜주세요. 식사 후 30분이 지난 뒤에 하면 좋은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기지개 켜기,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뻗어 몸을 늘려주는 동작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가슴 펴기, 양팔을 옆으로 벌려 가슴을 활짝 펴는 동작은 움츠러든 자세를 교정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상체 돌리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부드럽게 돌려주는 동작은 척추,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소화를 돕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칭도 반드시 식사 후 30분이 지나고 나서 가볍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TV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책을 읽거나 글씨를 쓰는 활동이 정신 건강과 소화에 더 유익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시를 따라 쓰거나 간단한 일기를 쓰는 것은 뇌 활동을 촉진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소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전남에 사시는 임성호 할아버지는 식사 후 10분간 조용히 명상을 하고 그 다음 20분간 그날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짧은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덕분에 혈압이 안정되고 밤에 잠도 더 잘 주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니 몸도 마음도 덩달아 건강해지는 것 같아. 이런 작은 습관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르신들, 이 글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식사 후 30분 동안은 나는 눕지 않기, 뜨거운 목욕 피하기, 하시는 과격한 운동 삼가기, 그리고 30분 후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있기, 하셔서 미지근한 물 마시기, 가벼운 대화 나누기, 천천히 걷기. 이 간단한 약속만 지키셔도 어르신들의 건강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어르신들, 계절에 따라 식후 관리법도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과 추위가 매서운 겨울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여름철에는 식사 후에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차가운 바람은 우리 몸의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소화 기능을 방해하고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기 쉬운데 이때 찬바람을 갑자기 쐬면 천이 급격히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조은혜 할머니는 작년 여름 식사 후 거실 에어컨 앞에 앉아 있다가
갑작스러운 복통과 설사로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식사 후 30분 동안은 에어컨을 약하게 틀거나 선풍기 바람을 벽이나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시원함을 느끼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름철 식후에는 너무 차가운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시원한 보리차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수분 보충에도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차가운 외부로 나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식사를 한 뒤 갑자기 찬 바깥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혈압이 높은 어르신들에게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서강민 할아버지는 작년 겨울 점심 식사를 마치고 바로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식사 후 최소 30분은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몸이 적응할 시간을 가진 뒤 외출하고 계십니다. 겨울철 식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따뜻한 생강차나 계피차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차는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몸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몇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의 식후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외식했을 때 외식 메뉴는 보통 집밥보다 기름지고 짠 경우가 많아 소화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외식을 한 날에는 집에 돌아와서 바로 눕거나 잠자리에 들지 말고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시간, 최소 1시간 정도 동안 가볍게 활동하며 소화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복용 중일 때 앞서 강조했듯이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식사 시간과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종류의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약효 간의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시간과 약 복용 시간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복용 시간을 확인하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혼자 식사하실 때는 특히 식후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식사 후 갑자기 몸이 불편하거나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세요. 또한 식사 후 최소 1시간 정도는 자녀나 이웃 등 누군가와 짧게라도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문정숙 할머니는 혼자 살지만 식사 후에는 항상 따님이나 가까운 이웃과 10분 정도 안부 전화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혼자 살아도 밥 먹고 나서 잠깐이라도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작년에 식사 후에 갑자기 어지러웠을 때 마침 통화 중이어서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식사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행동, 눕기, 뜨거운 목욕, 과격한 운동과 꼭 실천해야 할 4가지 건강습관, 바른 자세로 앉기, 미지근한 물 마시기, 가벼운 대화, 30분 후 천천히 걷기를 꼭 기억하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제가 5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은 멀리 있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소하고 작은 습관들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귀한 교훈.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식사 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얼굴에 웃음꽃 활짝 피우시길 기원합니다. 어르신들만의 식후 건강 비결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